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때로는 지난날 마음의 상처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분노를 품은 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준 상처, 믿었던 누군가의 배신, 과거 연인이 준 상처 등 오래전 일들에 얽매여 고통을 되새김하다 보면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고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 감정을 없애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과거의 일과 사람에 대해 용서하는 것만이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분노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삶을 불행에 가두게 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용서에 대한 선택권이 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려고 시도할 때 감정은 변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며 때론 외롭고 실수를 하며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서적으로 불완전할 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는 바로 나도 그 사람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빛과 철입니다. 두 여자가 한 교통사고로 남편들을 잃었습니다. 희주의 남편은 사망하였고 영남의 남편은 2년째 의식불명인 채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2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다시 입사한 직장에서 희주는 우연히 영남과 마주치게 되고 또 영남의 딸 은영은 희주의 주위를 맴돌며 다가옵니다. 하나의 사건 앞에 각자의 이유와 조각난 진실들, 빛과 빛인 헤드라이트와 철과 철인 자동차가 부딪히던 그날 밤의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엊그제 보궐선거가 치러졌었는데요. 결과야 어떠했든 또다시 새로운 길을 가야 하기에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OST인 가오의 시작 듣고 영화 이야기 이어갑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원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한 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어두운 밤길에 지방 국도를 지나가는 한 차량 앞에 교통사고로 중앙선과 갓길에 널브러져 있는 두 대의 승용차가 나타나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창진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희주가 5년 전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에 입사 면접을 보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기숙사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다시 만난 옛 동료가 반갑게 맞이하는데 여기 회사에 다녀도 되냐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그곳 고향에는 희주의 오빠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희주 남편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모두 오빠에게 보태주어 시내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이삿짐 정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동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상대방이었던 남자의 아내인 영남을 만나자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 얼른 달아나 버립니다. 영남은 2년째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을 딸 은영과 함께 교대로 케어하고 있었는데 이미 익숙한 듯 아님 포기한 듯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담당 의사는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어떠냐고 권하지만 영남은 그냥 죽기만을 기다릴 순 없다며 거절하며 아직은 남편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러브 홀릭이 부릅니다. 그대만 있다면.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잡을 수 없었죠. 온통 너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요. 무엇이 날 위한 건지 그대는 알고 있어요. 영원히 내 곁을 지켜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난 좋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온통 그대의 생각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초라하게 쓰러지는 날 위한다면,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영원히 내 곁을 지켜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난 좋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다음날 회사로 출근하던 휘진은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영남과 마주치자 얼른 뒤로 돌아서 버리고 같은 회사로 들어가는 영남을 보고는 깊은 생각에 잠긴 후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사무실에 갔다가 또다시 영남과 마주치자 도망하듯 나와 의자에 앉아 괴로워합니다. 뒤쫓아온 영남은 희주에게 다가와 아는 척 말을 걸지만 저를 아시냐며 쌀쌀하게 대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두 남편들의 교통사고에서 사고 처리 결과 희주는 사망한 가해자의 아내였고 영남은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입원해 있는 피해자의 아내였습니다. 희주는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에 영남을 모른 척하고 있었고 지난 2년 동안 사고로 사망한 남편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스트레스로 귀에 원인을 모를 고약한 이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복직한 회사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기에 스트레스가 더 극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직원 식당에서 근무하는 영남은 점심을 먹던 희주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아내이고 이미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고 밝히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던 희주는 식판을 떨어뜨리며 놀라 달아납니다. 가수 박원이 부릅니다. All of my life. 너무 힘들어 삶에 지고 되는 것도 없고 가족도 안 보이고 언제부턴가 나도 중요하지 않고 없진 않지만 더 많이 가져야 사랑도 이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나 참 많이 변했어. 꿈이 생기고 네가 가진 꿈도 이뤄주고 싶었어. 나 그러려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했어.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가능했어. 다 가질 때쯤 사랑보다 꿈이 더 커졌어. All of my life 내가 힘이 들 때 You are all of my life. 네가 날 채웠는데 다른 어떤 걸로 나를 채워봐도 All of my life You are all of my life. 채워지지가 않아. 그렇게 우리 바래왔고 간절했던 거잖아. 이제 내 방에 가득한데 나도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넌 혼자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었니. 또 All of my life 넌 내 전부인데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 있는데 어디선가 이 노래를 듣게 된다면 All of my life All of my life 네 얘기가 맞아. 퇴근길 저녁, 한 여학생이 희주를 졸졸 따라오다가 길에서 주저앉자 희주가 기숙사로 데려와 돌봐주는데 영남의 딸 은영이었습니다. 은영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떠나고 희주는 밤새 고약한 이명에 시달리며 잠을 설칩니다. 다음날 은영은 희주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기숙사에 놓고 온 것이 있다며 희주 방에 들어가 퇴근할 때까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주에게 은영이 먹을 것을 달래자 라면을 끓여주는데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은영이 영남의 딸인 것을 눈치채지만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영이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다음날 희주의 차를 타고 도로에서 좀 색다른 가로수를 찾아다니는데 알고 보니 그 장소는 희주 남편과 은영의 아빠가 교통사고가 난 곳이었습니다. 마침 소나기가 쏟아지고 잔뜩 옷이 젖어 차 안에 들어온 은영은 울먹이며 희주에게 사실 아빠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날 일부러 죽으려고 사고를 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은영은 그런 사실을 그동안 가슴에 묻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희주에게 접근해 마침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가수 권진아가 부릅니다. 이별 뒷면. 좁은 골목길은 또 하염없이 멀어져
마주 앉은 탁자 반대편마저도 뻗어봐도 맞닿을 수가 없어서 내 맘 언제부턴가 긴 그늘을 드리워 우리는 서로가 괜찮다 하는데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는 걸 감았다 떠보니 너무 멀리 와 있어 이제 이별 뒷면에 서 있는 우리 내게 너무 벅차도록 행복했던 꿈 이제 마지막 장을 넘겨야겠어 많이 아플 테지만 언젠가는 해야겠지 그대 이유 같은 거 찾는 얼굴 말아요 우리는 충분히 할 만큼 했는걸 그러니 더 아무 말도 말아줘 그저 날 보면서 예전처럼 웃어줘 이제 이별 뒷면에 서 있는 우리 내게 너무 벅차도록 행복했던 꿈 이제 마지막 장을 넘겨야겠어 많이 아플 테지만 언젠가는 해야겠지 후회하지 마요 우리 같이 나눈 시간 그 한순간도 의미 없는 날은 없었고 또다시 가도 너일 테니까 이제 내게 너무 벅차도록 행복했던 꿈 이제 마지막 장을 넘겨야겠어 많이 아플 테지만 언젠가는 해야겠지 고마웠어 여기까지 자신의 남편이 가해자로만 알고 있던 희주는 또다시 이명에 시달리다 분노를 담은 얼굴로 영남의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 마침 만난 은영에게 네 아빠가 내 남편을 죽였다는 말을 내뱉고 경찰서 박경희를 찾아가 교통사고 재조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박경희는 교통사고 현장에 희주와 함께 나가는데 그곳에는 고라니 한 마리가 로드킬을 당해 있었고 희주는 사고 조사서가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달리 고쳐져 있는 것을 불신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 현장에 회사 관리과장이 찾아와
이미 끝난 일인데 잘 넘어가자고 합니다. 한편 엄마 영남에게 희주는 왜 아빠가 그날 운전했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묻는데, 당시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몸도 움직이기 힘든 상태로 은영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다 갑자기 운전을 해 다니던 회사를 찾아갔다 오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의를 하던 희주는 오빠가 전적으로 사고 처리와 협상을 했고 서로 음주 측정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 의심을 붓는데, 희주 오빠가 갑자기 찾아와 교통사고 재조사하는 것을 강력히 말립니다. 사고가 난 그날은 사실 희주 남편과 오빠가 같이 술을 한잔 했었고 음주운전을 했었기에 오빠는 피해자의 요구대로 서둘러 협상하여 마무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김필이 부릅니다. 성북동.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열고서 매일이 그렇듯 기지개를 펴고 물을 마셔. 어느 하나 특별할 것 없는 내 하루가 또 시작되나 봐. 오늘은 유난히 해가 좋아서 미뤄둔 빨래를 하려던 맘 금세 접고서 널브러진 옷을 챙겨 입고 두벅두벅 이 방을 나섰네. 성북동 그 어귀에 너와 가던 찻집을 들르고 둘이서 자주 듣던 이 노래를 흥얼거리네. 오래된 인연이 다 그렇듯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 널 잊을까봐 여길 다시 난 찾아왔나봐. 혹시 너를 우연히 만날까. 성북동 그 어귀에 너와 걷던 공원을 걸으며 둘이서 자주 듣던 이 노래를 흥얼거리네. 잊은 줄 알았던 예쁜 기억들 온통 나를 흔들어 다시 나를 눈물 짓게. 성북동 그 어귀
마주 앉아 추억을 남겼던 이곳에 나 혼자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네. 영남은 2년 동안이나 식물인간 남편을 케어하며 다시 의식이 깨어난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재조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희주를 찾아간 영남은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고 가는데 각자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상처의 깊이만 커집니다. 영남은 희주 오빠가 음주운전 때문에 서로 검사를 하지 않고 가해자로 인정해 협상했다는 사실을 듣고 분노하며 오빠를 찾아가 보험금 때문에 그랬냐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당시에 희주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고 그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했다는 말에 의사를 찾아가 진료 기록을 요청하지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희주는 남편이 차 트렁크에 번개탄까지 싣고 다녔다는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 둘 알게 되면서 더욱 이명에 시달리며 힘들어합니다. 퇴근하던 희주는 공장 문 앞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요구하며 전단지를 나눠주던 협력업체 직원에게 교통사고 상대방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듣습니다. 파견직으로 영남의 남편과 같이 일을 하다 다쳤고 철강 자재에 허리를 다친 영남의 남편은 다리를 잘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로 천장만 쳐다보며 누워 있었던 상태였는데 왜 그날 갑자기 운전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시각 은영은 엄마 영남에게 그날 아빠가 이불 속에 칼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아빠가 죽으려고 자살했다는 사실을 희주에게 얘기했다고 털어놓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자 영남의 남편이 움직일 수도 없는 아픈 몸을 이끌고 그날 회사에 찾아왔었고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죽으려고 중앙선을 넘어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한 것입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이런 엔딩. 안녕 오랜만이야 물음표 없이 참 너다운 목소리 정해진 규칙처럼 준 문가에 늘 똑같은 네 자리 제대로 잘 먹어 다 지나가니까 예전처럼 잠도 잘 자게 될 거야 진심으로 빌게 너는 다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런 말은 하지 마 제발 그 말이 더 아픈 거 알잖아 사랑
해줄 사람 꼭 만났으면 해. 내가 아니라서 미안해. 주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 말은 하지마 제발. 그 말이 더 아픈 거 알잖아. 사랑해줄 거라면 나 뭐야. 어떤 맘을 준 건지 끝내 모를 솔직히 말해줄래 제발. 너라면 다 믿는 거 알잖아. 네 말대로 언젠가 나도 나 같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게 될까. 교통사고에 대해 두 가족들은 각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에 의해 상대방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남의 딸 은영은 그날 아빠가 운전할 상태가 아니었고 칼까지 들고 회사로 찾아갔다는 사실에 일부러 자살을 시도해서 희주의 남편이 죽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희주의 오빠는 그날 희주 남편과 같이 술을 마셨고 운전을 말리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믿기에 죄책감에 사고 처리 협상에서 자세한 조사 없이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요구대로 모든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회사의 관리과장은 그날 회사에 찾아와 칼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린 영남의 남편이 자신이 죽으면 공장 직원임을 인정해 줄 거냐는 말을 남기고 떠났는데 붙잡지 않고 그냥 보내서 사고가 났다고 믿고 있어 생활비 등을 챙겨주며 그때의 일을 덮으려고 전전긍긍했었습니다. 결국 영남과 희주는 이런 두 가지의 사실 앞에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희주는 영남의 남편이 자살을 기도해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영남은 희주 남편이 음주운전을 해서 자기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확신하며 서로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설전 끝에 몸싸움까지 하게 되자 영남은 내 남편이 깨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 줄 거라고 소리치고는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이때 영남의 핸드폰이 울리고 병원에서 남편이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자 급하게 다시 희주와 함께 병원으로 차를 몹니다. 그런데 두 남편의 교통사고 지점에 이르자 순간 나타난 물체 때문에 급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헤드라이트가 비친 도로 한복판에는 고라니 한 마리가 움직이지도 않고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주와 영남은 허탈하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한밤중 지방 소도시의 인적드문 국도에서 자동차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의식불명이 됩니다. 빛과 철은 그 사고 2년 후 세상이 정한 잣대로 판명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아내들이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만나게 되는 영화입니다.
각자의 이유로 교통사고의 진실을 마주하기를 회피하고 믿지 않으며 더 이상의 침묵을 거부하는 가해자의 부인 희주와 피해자의 부인 영남, 그리고 영남의 딸 은영의 감정의 명암과 그 과정에서 하나둘씩 드러나는 단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뒤바뀌기도 하고 어떤 진실은 거짓보다 뼈아픈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각자 간직하고 있던 비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죄책감이라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이미 일어난 잘못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느끼게 되는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의 이중적 마음과 감정의 명암의 흐름을 세심하게 보여주며 결국 그 누구도 이 사건의 진실을 흑백으로 규명할 수는 없고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가늠하고 이해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였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죄책감을 서로에게 거울처럼 투영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빛과 철이었는데요. 누가 맞다 틀렸다를 가리는 영화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왜 단절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고민한 것이라고 밝힌 배종대 감독은 교통사고라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며 등장인물의 탐구를 통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진실과 거짓으로만 구분짓는 것이 아닌 인간의 행동과 마음의 변화를 표현한 신선함이 돋보이며 관객을 화면에 몰입시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라는 하나의 사건에 촘촘히 엮인 다양한 인물들의 조각난 진실들이 맞춰지고 여기에 배우 염혜란, 김시은, 박지우 세 사람의 빛나는 연기가 더해져서 관객들에게 강렬한 울림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70년대에 발표되어 장경수, 이미키, 이윤수와 김광석이 불렀었고 최근에는 로이킴, 정준영도 리메이크한 노래로 오늘은 가수 럼블 피쉬가 부르는 번지가 되어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하얀 선율에 젖은 날에는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바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득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가슴은 모두 못 두어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하얀 선율에 젖은 날에는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바람 소리